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687쪽 장구애벌레 연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애벌레 연. 먼저 장구애벌레 연자를 보면 입구자와 고기육자 형태, 그래서 머리나 입과 몸입만 있는 그러한 벌레를 나타내는데 모기유충 장구애벌레를 연이라고 합니다. 연. 그래서 연약한 몸과 입만 있는 연약한 벌레에서 장구애벌레를 뜻합니다. 장구애벌레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비단견, 아주 연약하고 부드러운 벌레처럼 부드러운 비단견, 두견, 세견, 버릴견, 손으로 뭔가를 버려버리다, 자꾸 연약한 부분을 버리다, 예쁘다, 시냇물, 작은 물, 그래서 시냇물연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밥통위, 위자를 보면 지금 모양은 밭전자와 사람 몸을 나타내는 고기육자가 있지만 본래는 위에 부분에 위장을 그리고 위장 안에 이와 같이 쌀미자 형태가 있어서 밥알이 들어있는 것까지 그린 글자가 밥통위자인데 지금은 글자가 단순화돼서 이와 같이 밭전자 안에 점이 들어있는 글자들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밭전자 형태로만 변해가서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 몸에서 밥알이 담겨 먹은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위를 그린 모양이 밥통 위자입니다. 위자. 위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밥통 위자, 이를 위자, 말을 위는 소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말을 잘 이해하도록 말을 하다, 이를 위, 물 이름 위 등의 글자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푸를청, 푸를청자는 부수에 있는 글자인데 이와 같이 초목과 우물 모양이 있어서 우물 옆에 아무래도 물이 많기 때문에 항시 늘 푸르르고 싱싱한 데서 푸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푸를 청자입니다. 청자를 만나는 글자는 푸르고 깨끗하다, 싱싱하다, 차다 라는 뜻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푸를청, 맑을 청, 물이 깨끗하고 맑다, 갤청, 하늘이 푸르게 보인다, 청할청, 말을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말을 하다, 시기할시, 푸른 눈을 가진 개 이름에서 시기할시, 뜻정, 마음이 깨끗한 뜻정, 정할정, 쌀 중에서 먹을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하게 정리한 쌀을 정이라고 하고, 고요할정, 다투고 난 뒤에 깨끗해졌다, 고요해졌다 이런 뜻이고, 눈돈자정, 편안할정, 단장할장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꾸짖을 책자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위에 부분이 가시 모양이고 밑에 부분이 조개가 있어서 조개살을 가시로 파먹는 것처럼 남의 속을 파내다, 빚을 갚기를 요구하다, 그래서 꾸짖다, 책임을 뜻하기도 하고, 이 글자가 어렵기 때문에 파자로 이와 같이 형태로 쓰이면 이와 같은 형태도 전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많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줄 돈이 많이 쌓여서 꾸짖는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글자가 꾸짖을 책입니다. 그래서 가시로 조개살 같은 것을, 조개에 쌓여있는 살을 파먹는 것처럼 가시로 남의 것을 꾸짖다, 남의 것을 갚으라고 꾸짖다, 쌓여있는 것, 자기가 받을 것 쌓여있는 것을 갚으라고 꾸짖는다라고 해서 꾸짖다, 책임을 뜻하는 글자가 꾸짖을 책자가 되지만 단순히 조개 안에 살이 쌓여있기 때문에 뭔가 쌓여있는 모양을 나타낼 때도 책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책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꾸짖을 책 위에는 쌓을적, 길쌈적, 자취적 이와 같은 글자들은 쌓여있는 것을 뜻합니다. 조개 안에 살이 쌓여있는 것처럼 곡식을 쌓다, 실을 쌓아서 길쌈, 천을 만들 때 길쌈하다, 자취적, 발자취가 하나씩 쌓여서 자취적, 빚체, 쌓인 것을 갚으라고 하다 라는 뜻으로 빚체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조개패자는 이와 같은 조개의 모양을 그대로 그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개가 아니라 조개의 돈으로 쓰였던 조개 모양인데 이와 같은 조개를 나타내서 조개패, 재산, 재물을 뜻하는 글자가 조개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개 패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이와 같이
폐할패, 연불소리패, 물리름패, 보배보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는데 이 폐할패자는 옛 글자에 보면 조개 배자 모양도 있지만 소정자 모양도 이와 같이 조개 배자 형태로 많이 변했는데 조개 소정자 옆에 칠복자가 들어가서 소정자는 무언가를 이뤘다, 정립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지만 아주 귀한 물건들을 부수고 있는 것을 패라고 합니다. 연불소리패, 물리패, 보배보자를 보면 집안에 조개와 이와 같이 장군과 돈, 조개 껍데기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보배보, 집안에 보석과 옷과 장군 도자기와 조개 배자 돈, 귀한 것들 앞에서 보배보라고 합니다. 보배보. 모탕이라는 것은 도끼가 있는데 모탕이 어떤 거 도끼질할 때 쓰이는 밑에 받치는 받침대를 모탕이라고 합니다. 모탕은 그래서 두 개의 도끼와 또는 도끼질할 때 받침대를 쓰였던 받침대에서 모탕이라고 합니다. 바탕을 뜻합니다. 바탕 질자에 쓰이고 바탕 질자를 만나는 글자가 사람 이름 질자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 질. 모탕처럼 재물의 바탕이 된다라는 의미로 바탕 질자에 쓰이고 있습니다. 조개소리사, 쇠, 조개소리. 이게 작을 숫자가 위에 붙었고 밑에가 조개 배자가 있어서 작은 조개들이 서로 부딪는 소리를 쇠나 사라고 하는데 이 쇠나 사를 만나는 글자는 쇠사슬, 쇠 하나밖에 없습니다. 쇠사슬은 작은 조개처럼 뭐 같은 것들이 작은 조개처럼 쭉 연결되었다. 쇠가 그래서 쇠사슬이다. 연결되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쇠자입니다. 다음 글자를 보면 법직직고즉. 법직직고즉은 보면 지금은 조개 패자가 앞에 붙어서 조개를 칼로 까는 법칙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본래 글자를 보면 앞에가 소정자 모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정자 모양은 가볍게 단순하게 쓸 때 조개 패자 형태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갑골문 근문에서도 분명히 소정자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소정자 모양이 쭉 근문까지 갔다가 소전에 오면서 조개 패자 형태로 변해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도 주문 같은 데서는 소정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솥이 있고 옆에 사람 모양이나 칼 모양인데 솥 같은 데 나라를 통일하고 큰 여러 나라에서 거둬들인 쇠를 가지고 큰 솥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법을 솥 옆에다가 새겼기 때문에 법직직이라고 합니다. 법직직고즉. 그래서 칼로 어떤 규칙을 세우다. 그 나라를 다스릴 어떤 법 같은 것을 솥에다가 새겨놓는 데서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직. 칙자를 만나는 글자라고 보면 법칙직, 곁측. 곁측자는 솥 옆에 사람이 서서 새기기 때문에 곁측, 헤아릴 측. 그 법칙대로 어떤 것을 헤아리다. 슬플측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목치장영자. 목치장영자를 보면 조개 패자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춘추 근문에 보면 목치장영자가 보이긴 하는데 너무 작아서 살펴보기가 어렵고 아무튼 두 글자 다 이와 같이 조개 패자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개 껍질이나 자개 같은 걸 엮어서 만든 목걸이를 나타내서 목치장을 나타내서 목치장영자라고 합니다. 목치장영. 목치장영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와 같이 영이라고 하거나 앵 발음이 되는데 중국어 발음으로는 잉이라고 해서 성조도 똑같이 일성으로 잉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목치장영. 여자 아이들이 머리에다가 조개 껍질 같은 걸 달거나 목걸이를 다는 데서 목걸이를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에서 어린아이형. 구슬 목걸이, 가끈형, 앵두앵. 나무 중에서 조개 껍질 목걸이처럼 아주 예쁘게 열리는 앵두나무, 앵두 열매에서 앵두앵, 앵무새앵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글자를 복습해 보면 장구해벌레, 머리나 입과 몸만 있는 장구해벌레, 우리 사람 위를 나타내고 사람 몸에서 장기 중에서 먹은 것을 담아두는 위, 풀을 청 물가의 나무, 꾸짖을채의 가시와 조개, 그러니까 조개에 쌓여있는 살을 파먹는다 해서 꾸짖는다. 조개 패자, 못항은 자, 조개 소리 사, 쇠, 법칙지. 이거 조개 패자가 아니라 이거는 큰 소정자에 따르는 거. 소정자는 다른 글자를 만날 때 이와 같이 조개 패자로 많이 변해간다는 거. 조개 큰 소 옆에다가 자기가 다스려야 될 법을 새겨놨다. 법칙직, 곧즉이라고 쓰고 조개 껍질로 만드는 조개 껍질 목걸이를 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